자, 이어서 우리는 제5강 되겠습니다. 5강은 교재 페이지 앞에 이론 페이지 25쪽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4일입니다. 자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 자료 두 가지 있는데 보충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2021년 7월 14일자 이따가 보충 자료도 같이 이론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핵심 정리가 2021년 7월 14일자로 또 올라 있을 겁니다. 이건 해답이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자료 요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오늘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5쪽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들어갑니다. 첫째, 공개공지 확보. 공개공지는 최근까지도 시험지에 나왔고 또 논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백화점 같은 데나 무슨 오페라하우스 같은 데 이런 데 큰 호텔 같은 데 보면 앞에 나무도 있고 벤치도 있고 분수도 있고 조각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여유 있게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공개 공간, 공개공지가 되겠습니다. 봅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에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일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나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된다.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합쳐서 공개공지 등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필로티 구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리 가랭이 사이즈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 안을 갖다가 공개공지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안도. 자, 그래놓고 보충학습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대상 지역, 어느 지역이 과연 공개공지 대상인가? 첫째,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주거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이 대상인데 그렇다면 반대해서 가면 전용 주거적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전용 주거적은 공개공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해야 되고 전용 주거적 안 하고. 두 번째, 상업적. 상업적은 모든 상업적입니다. 상업적은 모든 상업적. 상업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상업적 다 해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상업적,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네 가지 다 해당되고 세 번째, 중공업적. 공업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중공업적이 들어갔던 것은 일반 공업적, 전용 공업적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중공업적, 공업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중공업적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 중공업적만 대상이라는 것은 이 전용 공업적하고 일반 공업적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지 낼 때 그게 나오거든요. 아닌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 지역 있죠. 기타 지역은 별거 아니죠. 뭐 그분들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특별히 지정 공고하는 점 이건 뭐 별거 아니죠. 다음, 그럼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 등을 해야 될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2번 대상 건축물, 문화민식시설, 종교시설, 큰 교회나 큰 절 같은 거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또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죠. 쇼핑센터 같은 거. 다만 농산물 유통시설은 빼놓습니다. 제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뭐만 해당하냐면 역약용 시설만 해당합니다. 화물용 시설은 해당 안 됩니다. 역약용 시설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두 가지겠죠. 일반 업무시설도 있고 공공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업무시설은 오피스텔 같은 것이고 공공 업무시설은 구청 청사 같은 거. 다음 숙박시설. 물론 숙박시설은 여관도 숙박시설이고 호텔도 숙박시설이고 여인숙도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텔이 되겠죠. 호텔. 관광 호텔 같은 거. 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면적이 조금만 안 되고 얼마 해야 되냐. 받음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받음 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거. 두 번째,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설치 시설로서 건축조례를 정할 때, 뭐 그건 별건 아니고. 자, 요 보충값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 면적. 요건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쉬운 문제입니다. 중개사도 나왔습니다. 즉 공개공지된 면적은 무엇을 기준해서? 대지 면적을 기준해 가지고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를 정한다. 즉 이 땅값이 좀 나간 땅들이죠. 비싼 땅들로 해서 100분의 10 이하를 내놔야 돼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중개사는 100분의 15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0분의 10 이하 조례로 정해서 내놔야 됩니다. 다만 이 면적에다 포함시켜줍니다. 덤으로 계산해줍니다. 어떤 걸 같이 계산해주느냐? 밑에 조경 면적도 역시 이 면적에다 집어넣어주고, 또 매장문화재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갖다가 공개공지로 면적할 수 있다. 큰 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파헤치지 않고 그대로 거기다가 이렇게 떼입혀가지고 그대로 보존하거든요. 이런 거. 요 면적, 조경 면적과 이 면적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한다? 여기 공개 명기로 플러스해서 쳐준단 말이죠. 플러스해서 쳐준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으면 좀 적게 해도 되겠죠. 같이 포함시켜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시험제는 100분의 10 이하,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위에 올라가면 되겠네요. 설치 기준. 공지 등을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벤치, 조경시설 등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 공개공지는 말이죠. 아무나 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딱 가로막혀 놓고 어떻게 막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어디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가 잘 된 데도 있고, 어디 가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했는데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네 번째, 적용 완화. 이렇게 비싼 땅을 갖다가 이 100분의 10 이하에서 내놨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고생하셨습니다. 희생했군요. 일반 사람들 위해서, 대중들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법. 건축법입니다. 법에 의하면은 건축법,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소위 건축법에 의하면, 국회 통과되는 법에 의하면 3개를 인센티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 3개 인센티브 주는데, 여기 높이 제한은 말이죠. 가로구역 높이 제한입니다. 나중에 배울 텐데, 가로구역 높이 제한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법에서는 건폐율도 인센티브 주거라, 용적률도 주거라, 높이 제한, 특별히 가로구역 높이 제한도 인센티브 주거라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2번, 시행령. 실제적으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는 누구는 빼뜨렸느냐? 건폐율은 빼버렸어요. 건폐율은 빼뜨리고 누구만 집어넣느냐?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 완화시킨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법률에서는 3가지 완화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2가지 완화됩니다. 무엇만? 건폐율은 빠지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2가지. 얼마까지? 1.2배까지. 즉 20%까지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시험제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제 나오면 건폐율이 들어가 말어. 1.2배가 나오면 건폐율은 언급하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배는 건폐율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건폐율 1.2배 그럼 틀린 겁니다. 용적률 1.2배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1.2배에는 용적률, 높이 기준만 들어가지 건폐율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5번째, 공개공지 활용.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문화행사 이러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맞아 가수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거기서 추첨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그걸 며칠 동안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뭐 실제로 더 하게 되겠지만 요즘은 잘 안 하죠. 왜?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는 그 무대 같은 데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었어요. 뭐 판촉 하려고. 지금 뭐 안 하지만
기타, 다만 울타리 설치를 하는 등 공정이 해당 공개용지를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는 안 된다. 개방돼야 된다는 뜻이죠. 개방돼야 된다. 여기까지가 공개 공지 등이고 충분히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요즘도 나오고. 이어서 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적으로는 길이라고 하죠. 길 그러지만은 여기 건축법에서는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가 되려고 그러면은 밑에 1번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표현하기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려면 너비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몇 미터 이상 외우셔야 돼요. 보통 너비가 4m 이상입니다. 4m 이상. 그리고 아직 도로는 아니지만 도시 계획으로 잡힌 도로도 도로입니다. 즉 예정도로도 도로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정도로도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잡혀있는 도로도 도로다. 너비는 보통 얼마가 정상이다? 4m 이상이 정상이다. 그러면 도로가 탄생하는 과정은 몇 가지냐? 2개가 있습니다. 1번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개별법에 따라서 신설 또는 변경하는 고시가 된 도로도 역시 도로가 되고, 두 번째 건축하나 신고 들어왔을 때 그 행정기관 장들이 위치를 지정해서 공부한 도로도 역시 도로가 된다. 이 2가지 방식으로 도로가 지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셔서 도로의 지정 변경 페이지. 도로를 처음 지정한다, 변경한다, 폐지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누구 동의 받느냐? 이해관계인 동의 받습니다.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중개사 시험이 나오기를 몇 년 전에 주민공람 필요 없습니다. 주민공람 절차는 필요 없고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는다. 이것이 이런 취지로서 중개사 시험에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관계 동의 받는데 근데 말이죠. 거기 3가지 있죠. 가로 2번 27쪽 위에 가로 2번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주민 공람은 필요 없습니다. 이해관계 동의 받는데 주의할 것, 도로를 지정, 변경, 폐지할 때 이해관계 동의 받는 게 원칙인데, 근데 말이죠. 변경, 폐지는 이해관계 동의 꼭 받아야 돼요.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해관계 동의를 꼭 받는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시험지 나올 때. 지정은 처음 지정할 때는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시험제 기준인데 처음 지정할 때 안 받는 경우도 있다. 이해관계 동의를 갖다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면제되느냐? 거기 2가지. 1번 도로 1번, 도로 2번. 허권자가 이해관계 동의 받으려고 했더니 이 친구가 외국 나가버렸어요. 외국 나가는 바람에 이해관계 동의 받기가 어렵더라. 그럴 때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처음 지정할 때. 두 번째, 주민이 오랫동안 토인으로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때 이 2가지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안 받아도 괜찮다. 뭐 할 때? 처음 지정할 때. 그러나 변경하고 폐지는 반드시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와 도로 관계는 대지하고 도로하고 만나는 거예요.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되느냐? 2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서 접도 의무, 도로에 접한다 라고 표현하죠. 자, 그림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도로입니다. 여기가 대지입니다. 이럴 때 도로와 대지가 몇 미터 이상 만나야 되냐? 2미터 이상 만나야 됩니다. 아니 왜 만날까? 여기 출구내려고 현관문 같은 거 출구내려고 만나는 거예요. 자동차도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출구내려고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2m 접하긴 접했는데 여기 도로가 무슨 도로냐 하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다.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다. 그러면 여기 애기가 여기 나가면서 엄마 학교 갔다 와서 나가다가 바로 자동차에 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괄호 열고 거기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빼놓고 얘기하자.
자동차만 통행에 사용도로는 안 된다 나오죠. 가로열고 2m 이상 도로 접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접해도 된다. 어떤 게 봐주느냐?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는 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이 뭔데?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 여기 없어도 딴 데는 낼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럼 안 해도 괜찮아요. 꼭 여기 도로가 안 하더라도 다른 데로 출입할 수 있으면 괜찮다. 두 번째, 요거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건축물 주변에 뭐가 있냐? 광장, 공원, 유원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광장, 뭐 공원 같은 거, 유원지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나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나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공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굳이 2m 안 접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냥 광장, 공원, 유원지가 있다가 되는 건 아니고, 옆에 꼭 아시기를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건물 안 질 땅이에요. 건축이 금지되고 앞으로 건물 안 질 땅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때는 굳이 따로 2m 접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쪽으로 다니면 되니까. 세 번째, 디귿. 농막을 건축할 때. 농막은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잖아요. 그죠? 잠깐, 그 농막에 뭐 가끔 들어가 보니까 굳이 이럴 때는 2m 접할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요 세 가지는 2m 접할 필요가 없는데, 니은이 주로 나왔어요. 요거.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요거 3번 나왔어요. 요거 3번. 아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거 주관식이 2번 나왔어요. 2번은 똑같은 주관식이 2번 나왔어요. 자, 2번을 갖다가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큰 거예요. 연면적기가 얼마냐? 요거 2,000, 공장은 3,000 제곱미터. 요거 보통은 2,000 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 제곱미터 이상.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이럴 때 이 연면적기가 클 때 요거 나왔습니다. 보통은 2,000, 공장은 3,000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럴 때 요 접하는 게 몇 미터고, 요 도로가 몇 미터냐? 요 접하는 건 4m 이상 돼야 되고, 도로는 6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는 4m 이상 접해야 되고, 너비는 6m 이상입니다. 자, 요게 나왔는데, 근데 시험지 낼 때 어떻게 나왔냐면, 주관식은 법조문을 그대로 내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계산하면, 법조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괄호가 쳐놨고, 괄호가 둘이겠죠. 앞에 괄호, 뒤에 괄호.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정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6부터 나오죠. 6, 4.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두 문제 나왔어요. 2년 전쯤에 나왔고, 그 전에 나왔고. 6, 4 적는 거. 법조문 그대로 옮겨놔서. 근데 6, 4는 어떤 뜻이다?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입니다. 이대로. 법조문 펼쳐놓고 시험지 나오니까. 6, 4. 요거. 그대로 두 문제 나왔습니다. 기가시도 나왔고. 자, 이어서 건축선입니다. 건축선은 항상 나올 확률이 높죠. 건축선은 시험지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먼저 건축선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건축선이 무엇인가? 건축선은 이겁니다. 여기 대지 있고 도로 있으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내서 짓지 말고, 넘어왔죠? 넘어오지 말거라. 야, 건물은 대지 안에죠? 왜 도로 쪽에 넘어왔어? 이게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은 가산선으로서 못 넘어오게 하는 것이죠. 이 건축선입니다. 그럼 건축선은 어떻게 그어지는 것이 정상이냐? 도로하고 대지의 경계선. 도로하고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더 잘 나오니까 예를 살펴드리면, 자, 거기 예의 봅시다. 일단 법정 건축선 기억 원칙, 도로에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한다.
니은 예입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건축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건축선. 니은. 자, 니은 예입니다. 근데 니은의 예가 있는데 거기 문장이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둘로 나누냐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설하되 여기까지가 전문장입니다. 뒷부분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하지 이게 뒷문장입니다. 앞에 문장을 갖다가 A라고 그러고 뒤에 문장을 B라고 보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립니다. 자, 앞에 문장을 A로 봅시다. 뒷문장을 B로 보고. 자, 앞에 문장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 문장 그림은 이렇게 된다. 뒷문장 그림은 자, 이렇게 될 때 보니까 일단은 소요 미달입니다. 소요 너비 미달인 것은 4m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보통 4m인데 만약에 2m로 봅시다. 물론 3m에도 괜찮은데 2m로 봅시다. 이럴 때는 어떻게 건선을 긋냐. 여기도 대지고 여기도 대지입니다. 양쪽 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럴 때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 소요 너비의 2분의 1은 곧 몇 미터를 얘기할까요? 4m의 2분의 1이니까 곧 2m를 얘기합니다. 2m. 2m를 후퇴한다는 뜻입니다.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했다. 그래놓고 건선을 그어놓으면 여기는 여기 몇 미터죠? 여기 1m고 여기 몇 미터 후퇴? 1m 후퇴하죠? 1m, 1m. 중심선이니까 여기 1m, 여기 1m. 실제로 여기 1m 후퇴했죠? 1m 후퇴했습니다. 그겁니다. 여기 1m 후퇴하고 그 다음에 건선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여기다 이렇게 치게 되겠죠. 건선은 이게 건선이고 1m 후퇴, 실제로 1m 후퇴한 거죠. 가운데서 2m니까 일단 1m 후퇴했고 1m 더 후퇴하니까 이럴 경우에 이 후퇴한 부분 요거 1m 후퇴한 거 요거 이 건축 여기 건물 지을 때 대지 면적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건물을 지을 때 대지 면적 잡느냐 안 잡느냐 안 잡는다 뺀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더 작게 짓게 된다 대지만큼 뺏겼으니까 그리고 뒤로 밀린다 뒤로 밀리고 더 작게 짓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 1m 밀리고 이만큼 빼버리니까 건물은 더 작아진단 말이죠 어쨌든 이럴 때 양쪽에 대지일 때는 소요 미달일 때는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 후퇴했다. 자, 봅시다. 다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아무 소리 안 하면 양쪽에 다 대지 있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양쪽에 다 대지가 있는데 이때는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 물리는 선을 갖다가 건선을 한다. 요거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인이 갑이다. 그럼 갑은 손해가 아니냐? 갑은 말이죠. 이거 도로로 내놔야 되고 자기 땅 내놔야 되고 이 건물 지을 때 대지로도 안 잡아주니까 자기 억울하지 않느냐? 갑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억울하면 짓지 말라. 억울하면 안 지으면 돼요. 지으려니까 자기도 이익 보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려니까 이렇게 도로를 갖다가 양보해주고 4m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짓고자 이거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짓고자. 안 지면 되지 뭐 그래요. 지으려니까 희생하는 것 뿐입니다. 가만 놔두면 손 안 되죠. 그런데 B번 후문장입니다. 후문장은 한쪽은 대지인데 한쪽은 대지가 아니에요. 이때 대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 하천이나 경사지나 철도 부지 같은데 이런데 대지가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기도 혹시 2m라 혹시 미달이니까 4m 안 됐다. 이때는 이 경계선, 반대쪽 경계선부터 소요 너비만큼, 보통 몇 미터죠? 소요 너비가 4m 후퇴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몇 미터 후퇴했죠? 여기는 2m 후퇴했죠. 여기는 1m 후퇴했죠. 여기는. 여기 2m 후퇴하게 되죠.
실제로 여기는 1m 후퇴하게 되고 여기 2m. 자,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거 후퇴한 거 이거 대지 면적으로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건물 질 때 이것도 빼버려요. 그럼 건물을 더 작아지고 2m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밀렸네? 왜 그러냐? 이쪽 맞은편이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밀린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밀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밀리고 싶으면 안 지으면 돼요. 지으려면 밀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후반 문장입니다. 후반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반대쪽에 건물을 못 짓는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유사한 경우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소유 너비만큼 4m만큼 수평거리 후퇴한단 말이죠. 수평거리선을 건축을 한다 그 뜻입니다. 둘 다 면적 뺍니다. 넘어갑시다. 이어서 28쪽 위에 동그라미 디귿. 자, 이것이 제일 어렵죠. 자,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동그라미 디귿. 자, 요것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대지입니다. 대지가 양 도로 사이에 껴 있어요. 자, 다른 교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거리. 이렇게 그린 교재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도로가 두 개만 나오면 되니까 도로가 둘이고 그 사이에 대지가 껴있는 거예요. 이때 이걸 도로 모퉁이에 있어서 건선이라 불러요. 도로 모퉁이 건선인데 이 모퉁이는 어디가 모퉁이냐? 여기가 모퉁이에요. 여기가 모퉁이. 네, 모퉁이인데 자, 모퉁이에서의 건선인데 두 가지 조건. 첫째, 이게 도로가 두 개 다 몇 미터 미만 돼야 되냐? 8m 미만이야 돼. 8m 미만. 8m 미만이야 조건이 맞아요. 두 번째, 각도는 120도 미만. 각도는 120도 미만입니다. 요게 각도거든요. 여기 각도가 120도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도로는 둘 다 8m 미만이고 각도가 120도 미만일 때 그때 건축선이 어떻게 그어지느냐? 이렇게 삐딱하게 그어져요. 삐딱하게. 아까는 나란히 그었죠. 이건 삐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여기 점을 찍어야 돼요. 여기 점 찍고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거리가 얼마냐? 여기 거리. 점 찍을 때까지 거리. 여기서 모퉁이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몇 미터냐? 여기 표 보니까 4m, 3m, 2m짜리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거리가, 이 네모 거리가 4m인 경우도 있고, 3m인 경우도 있고, 2m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찍힙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4m 찍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찍는 거예요. 4m. 여기 3m 찍었다, 여기도 3m 찍는 거예요. 2m 찍는 거예요. 똑같이 찍게 됩니다. 한 번만 구하면 돼요. 한 번 구해서 4m 나오면 여기도 4m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에 따라 찍게 되는데, 이 표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걸 알아야 찍는데. 그래서 이 표 대신에 계량표를 갖다가 소개해 드린다고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표보다는 쉬운 표. 문제만 풀면 되니까 쉽게 풀 수 있는 표를 갖다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로가 두 개 다 8m 미만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표에 보면 알겠지만 4m 이상부터 6m 미만까지 있고 또 하나 6m 이상에서 8m 미만까지가 있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약속하냐? 이걸 작다 해서 작을 이걸 클 때 대라고 약속합니다. 작을 클 때 이렇게 약속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자, 이제는 각도는 120도 미만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각도는 어떻게 되냐? 거기 표 보면 알겠지만 90도 미만짜리가 있고 90도 이상에서 몇 도까지? 120도 미만까지 이렇게 표가 있어요. 표에 보면 그렇게 되죠? 90도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계량표. 이 복잡한 표 대신에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대하고 대가 교차할 때, 대하고 소가 교차할 때, 소하고 소가 교차할 때,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뭐냐 하니까 4, 3, 2, 3, 2, 2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4, 3, 2, 3, 2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럼 설명드리면 돼요. 자, 요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시험지 나왔고 우리도 2, 3년 전쯤에 3, 4년 전이니까 나왔습니다. 우리도 여기 나왔어요. 이거 찍는 거 나왔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나왔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10m다. 이 도로가 10m면 안 됩니다. 왜? 둘 다 8m 미만 돼야 되니까. 만약에 7m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죠? 여기 5m다. 오케이죠? 둘 다 8m 미만이니까. 이럴 때 각도가 요거 만약에 각도를 갖다가 120도 미만인데 요걸 얼마나 줬냐? 각도가 80도다. 120도 미만 맞죠? 80도다. 줘줬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이때 요거 몇 미터 찍느냐? 각도부터 봅니다. 각도가 80도라고 그랬죠? 80도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80도는 위에다, 아래다. 위에다. 여기 들어가죠? 90도 면에 들어가죠? 80도. 위에 거서 위에 보니까 4, 3, 2인데 먼저 7m는 대입니까? 소입니까? 7m는 대에 속합니까? 소에 속합니까? 대죠. 대에 속하고 5m는 소에 속하죠? 소에 속합니다. 이게 소죠. 5m 여기 들어있죠. 그렇다면 윗줄에서 대하고 소가 맞는 건 얼마입니까? 3m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3으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3m.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무조건 3m 똑같아지는 거. 이겁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문제도 있지만. 자,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쉬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게요. 만약에 불교에서 108번뇌다. 각도가 108이다. 108도입니다. 108도라고 봅시다. 까짓 거. 108도다. 그리고 도로는 6m고 도로는 8m, 7m다. 이럴 때 몇 미터에서 꺾이는가? 몇 미터 찍을 것인가? 이거 봅시다. 천천히 생각합시다. 천천히 생각합시다. 자, 먼저 108도. 108도는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입니다. 아래죠. 아래죠. 108도 아래에 있고 아래에서 3, 2, 2에서 뽑으면 되겠네. 두 번째 6m. 이거 주의하시래요. 6m는 소일까요? 대일까요? 6m는 6m 미만일까요? 6m 이상일까요? 이자가 들어가면 그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6m는 미만에 들어가는 게 이상이죠? 그러므로 대입니다. 됐고 7m. 7m는 그냥 되죠? 되죠. 그렇다면 밑에서 대하고 만났는데 몇 미터죠? 3m에서 만났네요. 그죠? 대 3. 그럼 여기가 3이 되고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이제는. 각도가 90도다. 점점 어려워져요. 90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는 6m고 하나는 5m다. 이럴 때 몇 미터를 찍을 것인가? 몇 미터 후퇴할 것인가? 자, 90도에 좀 주의해야 되겠죠? 자, 어디서 찍어야 될까요? 몇 미터 찍을까요? 한번 구해볼까요, 이제는? 생각했죠? 생각 다 했죠? 자, 보겠습니다. 90도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90도 위에다, 아래다. 90도 아래죠. 이자가 들어가는데, 아래죠? 여기 들어갑니다. 이자 들어갑니다. 이자. 이상할 때 이자, 요거. 써먹고 써먹고. 여기 들어갑니다. 90도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고, 두 번째. 6m는 아까 뭐라고 했죠? 대라고 그랬죠? 6m 여기 대. 5m는 소죠. 아래에서 대하고 소면 이거네. 얼마죠? 2m가 되네. 그럼 2m, 정답은 2m씩 후퇴합니다. 2m씩 후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된다. 뭐냐?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뭐냐? 이럴 때, 그럼 요만큼 후퇴했죠? 후퇴했잖아요. 그럼 건물을 어디다 질까요? 이 뒤에다 이렇게 지게 되겠죠? 근데 요거 후퇴한 거, 이거 후퇴한 거 대지로 잡을 것인가, 뺄 것인가, 요거. 그거까지 하셔야 되겠죠? 요거 후퇴한 거 대지에서 빼주면 건물이 더 작아지겠죠? 역시 뺍니다. 대지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건물도 작게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자동차가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동차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자동차들이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요 부분을 갖다가 도로로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요건 우회전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일 어려운 거 있고, 이어서 동그라미 2번, 지정 건선. 이건 뭐냐? 지정 건선이라고 보죠? 28쪽 가운데 동그라미 2번, 지정 건선. 누가 지정했을까요? 그분들이죠. 항상 제기해주면 90% 이상은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정했어요. 왜? 시가지에서 위치나 환경 정비하려고 시작했는데, 이때 후퇴시키는데, 어느 용도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4미터까지. 도시 지역에서 4미터까지 후퇴시키는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 4미터까지. 그림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림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10m짜리 도로예요. 자, 10m짜리 도로는 굳이 후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상도로니까. 그런데 후퇴시킨 거예요. 왜? 그분들이 어디서? 시가지에서 위치정비, 환경정비 하려고 후퇴시켰어요. 몇 미터까지 후퇴시켰어요? 도시역에서 4미터까지 도시지역에서 후퇴시킨 거예요. 환경정비 하려고. 원래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건물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 요거 후퇴한 거. 요거 4미터까지 후퇴시켰죠? 요거 건물 지을 때, 대지로 잡는다, 안 잡는다? 이 건물 지을 때, 요거 잡는다, 안 잡는다? 플러스 시킨다, 뺀다.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빼는 게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요건 플러스입니다. 아까 이건 뺐죠? 그러므로 건물 크기는 똑같습니다. 다만 위치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건물 크기는 똑같고 위치만 뒤로 밀린다. 왜? 이걸 포함시켜서 계산해 주니까. 요것이 특색이에요. 포함시킨다. 요거 아세요? 그 다음에 밑에 괄호 3번도 잘 나옵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수직선의 수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건물하고 담장은 건수선 넘어가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근데 어디 넘어갈 수 있다? 땅 밑으로. 지표 아래 부분, 땅 밑으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땅 밑으로는 넘어갈 수 있다. 지표 아래는 넘어갈 수 있어요. 요거 나왔어요. 지표 아래 부분. 두 번째, 도로 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에 수면하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뭔 소리냐? 그림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 도로 면으로부터 4.5m니까 도로 면으로부터 4.5m 이하 4.5m 이하일 때 이때 이제 건선이 보통 이렇게 건선이 그어지죠. 이럴 때 이 창문이나 문을 열고 닫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된다. 4.5m 이하일 때 도로 면으로부터 4.5m 이하일 때는 이 창문 문 열 때 여기가 건축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으로 미닫이든가 안으로 당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걸 튀어나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열면 여기 자동차 가다가 자동차하고 부딪히니까 4.5m 이하일 때는 열고 닫을 때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거. 도로 면으로부터 4.5m 이하.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지표 아래 부분 그렇지 않다. 이것도 많이 나왔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이론을 해드렸고, 이어서 오늘 보충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쉬었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5강에서는 28조까지 이론했고, 이어서 이제 6강에서 보충 자료 이론 해드린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